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고 어느 분께 이 과제와 에세이 그리고 참여해주신 부분들 모바일 게임 쪽에서 이제 보안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악성익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 이제 대응하는 뭐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팀장님. 네, 저 방금 일어나서 출근 버튼 누르고 저 샘플 받은 거 지금 분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팀장님한테 공유를 하고 저희 팀원들과 주간 회의를 통해서 공유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무슨 업무를 했는지 어떤 진행사항이 있는지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택근무를 제대로 했구나 안 했구나 판별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 2시간, 3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책을 보고 공부를 해도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책이 엄청 많은데 전 시간 날 때마다 책을 다 읽습니다. 단점이라는 건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냥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팀장님이나 다른 팀원들한테 뭐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정도 진행상을 했는데 다른 팀원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컨택이 불가능하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타 팀과 타 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그런 팀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게 없지만, 근데 타 부서간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이제 사업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불편함을 느끼죠. 일 다 했어? 나 일? 다 한 거야? 아니 나 아직 좀 많이 남았어. 좀 많이 남았어? 팀장님이 시킨 게 있어가지고 그거 더 해야 돼. 좀 하고 이따 밥 먹어. 응, 알겠어. 응. 안 먹어. 먹고 있어.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하니까 좀 불안했는데 좀 회사 배려를 이렇게 쉬게 집에 재택근무 할 수 있게 해줘서 저 감사하죠. 오래 가면은 제가 힘든데 한 달 정도는 제가 괜찮을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집밥 오랜만에 먹이고, 그리고 같이 강아지랑 산책도 하고, 또 이제 속마음 있는 얘기도 이제 뭐 많은 얘기는 나한테 안 하겠지만 또 가끔 조금씩 할 수 있고 시간이 많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얼굴 볼 시간이 거의 없어요. 집에 막 11시, 12시에 오고. 이게 뭐야? 당분간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출근을 하더라도 최대한 외부 활동은 지양해야 하는 게 아닌가.
많은 저희 동료들이 세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거의 없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제 동료들도 영국에서도 아마 이렇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0% 드라이브 스루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오신 분들께서 앞판에 있는 표지판을 보고 안내를 받으신 후에 검진표를 받으시고 거기에 체크를 하신 후에 그것을 제출을 하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검체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밖으로 나가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총 시간은 많이 걸리면 한 10분 정도 걸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통 드라이브 스루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여러분이 한꺼번에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는 원칙적으로 운전자분에 한해서 그렇게 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은 동승자가 계시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이제 진료를 하시는 거 아니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운전자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 그것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보람을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힘드세요? 아무래도 이 방호복이죠. 마스크하고 이 고글. 저도 극장이 많이 불편합니다. 저희 남편은 걱정보다도 열심히 하고 들어오라고 하고. 저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걱정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 워낙 이렇게 닫혀 있고 하니까 저 자신은 걱정을 안 해요. 아이들께서 창문을 내리고 처음 대면할 때 너무 표정이 어두우시고 걱정스러워 하셔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힘들지만은 이렇게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네, 잘 드시고요. 평소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요. 힘들지만은 이렇게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시민 여러분 화이팅! 이렇게 장사 안 되는 게 36년 만에 처음이에요. 먼저 메리스 때 썼을 때는 일 안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스럽고 손자 둘이나 있는데 손자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학교를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저희 가격만 하더라도 저희가 1,500이에요. 회사에서는 뭐 맨날 뭐 상생이라고 외쳐도 되는데 사실 이게 상생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저번 달만 하더라도 7집이 나갔어요. 회사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란 말이에요. 왜냐면 공실 집집마다 배우면은 결국은 상가는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2달간 문을 닫던가. 지금 임대료를 각 상가에서 좀씩 내려주는데 저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 기간만 대폭으로 인하해서 우리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면 상권 살려서 그때 다시 임대료 원상 회복 시켜드리면 되니까요. 동대문이 이제 직격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밤 10시에 일을 시작하셔서 보통 새벽 5시까지 정도 일을 끝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낮에 상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현장에 나와서 직접 어려운 거 상담 듣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법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무, 노무, 법무 상담까지 같이 지금 해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아예 뭐 밑바닥이 하락세예요. 그냥 길에 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그냥 뭐 말할 수가 없어요. 3명이 근무했다면 1명은 자르고 4명이 근무했다면 2명이서 일하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옆에 가게 같은 가게들도 어제나 오늘 날 하고 문을 다 닫고요. 원래 경기 안 좋을 때 그때는 그래도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또 명동은 외국인 상대로 하는 그런 장사하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지금 아예 안 들어오니까는 장사가 아예 안 된다고 봐야죠. 버텨보려고 버텨보는데 저도 안 되면은 가게 문을 닫을 생각이에요, 사실. 그게 적자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모면하는 그런 길이 되니까는 지금 하루 매출이 한 70만에서 80만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얼마? 전에는 한 1,200만 정도. 직원들도 지금 많이 줄이고. 직원들 줄일 때도 사실 그게 또 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아,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개인이 단체가 극복할 수 있는 것보다도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준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정부 차원에서 지원받기는 너무 힘듭니다. 복잡한 사항들이 너무 많고 저희들도 음식점을 위해서 해줄 방법을 많이 찾는데 그 약품도 지금 구청에서 지원을 받기도 좀 어려웠고 하여튼 각 동사무소마다 찾아다니면서 지금 간신히 구해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는 아파트 같은데 큰 일군 회사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다 하는데 이런 데는 개인이 하는 거라. 지금 일도 별로 없는데 무슨 마스크를 주고 그래. 인만원 업체는 다 인만원 다 문 닫잖아요 지금. 다 아시잖아요 그거는. 건설 현장도요?
예, 문 닫아요. 며칠 쉬고 다 그래요 지금. 그 모든 게 다 어려워요 지금 생활하기가. 일반 회사로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별 지장 없겠지만 우리 같은 일용직들은 좀 그래도 좀 어렵죠 좀. 인력을 원하는 전화가 별로 안 와. 그전에는 100통화 정도 오고 가고 해서 한 평균 한 200통화 정도를 했었거든. 전화를 그렇게 받았었는데 요새는 하루에 전화가 오는 게 한두 통 오기가 바빠. 괜히 컨디션 안 좋다 그러는데 괜히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게 실제로 뭐 코로나나 이런 병이면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불안하지. 일 시키면서도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벗어나서 일용직 근로자들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그냥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본 추경 예산안은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제출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나라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쓰는 거면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에서 돈 쓴다 해서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있을 때 지금 막 개인 기부하고 연예인 기부하는 것보다 나라에서 돈 내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찬성을 하죠. 이런 사회적 전환에 대해서는 서로가 배려를 해서 소위 말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 이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반이에요. 주면 좋은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서는 좀 무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조금씩 해주면 좋은데 조금씩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고 한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나가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다들 힘드니까 좀 돕고 살자는 의미로 재난수당 같은 거 있으면은 서로 어느 정도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요. 좀 더 낮은 금액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줘도 되지 않을까. 세계가 이 코로나가 없어져가지고 예전처럼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든 시기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이겨내 봅시다. 화이팅!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리는 건 신호가 바뀔 걸 알기 때문이다. 조금만 힘을 내자.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좋은 세상. 이거 빨리 잠잠해져서 저 조카 보고 싶은데 지금 형부랑 언니랑 놀러 못 오게 하거든요. 빨리 잠잠해져서 조카 보러 가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다들 겪고 있지만 정말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극복합시다. 화이팅!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돈도 벌고 가족들하고 여행도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겠죠. 죽으란 소리밖에 없죠. 그냥 죽으란 소리죠. 뭐. 일주일도 못 가고 사람이 죽지 않을까요? 활동 지원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데 그럼 내가 그만두면은 이용자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죽으란 이야기냐? 일찍 오셨습니까? 년도에 교통사고 나와서 경축 3, 4번 다쳐갖고 전적으로 이제 활동지원사님 계시면 많이 거의 말은 할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하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시작, 일체 타고 이제 깨서 일체 타는 게 하루 아침 시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좋기도 하고요. 또 누울 때는 또 끝나는구나 하고 하는 거고.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도 오고 또 제일 처음에 막 상당히 좀 까다로운 듯이 보였는데 점점 생활하면서 안정이 되고 또 이렇게 서로 협력해가지고 지금 아주 잘 맞추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리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인데 실제로 이제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해서 대접을 해야 되니까 좀 무섭죠. 좀 거의 못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거,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이런 좀 두려움은 아닙니다. 첫 번째가 활동 지원사 같아요. 이제 못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활동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활동 지원사가 없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내 마음이 확진자가 돼갖고 침대에 두고 있다고 근데 지원은 안 해준다고. 그러면 일주일도 못 가고 사람이 죽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데.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자가격리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100%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거는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활동 지원사님들을 구할 수가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방화복 같은 걸 다 입고 아니면 그런 거 입고 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우회문을 감수하고 할 수 있는 분을 구하기가 그런 게 관건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면 저도 이제 결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활동 지원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데 그럼 내가 그만두면은 이용자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죽으란 이야기냐? 내가 죽느냐? 아니면 이용자가 죽느냐? 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활동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장님 같은 경우는 병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장님들 같은 경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거를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매뉴얼도 좀 이렇게 좀 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답답한 것은요, 입주자들도 너무 걱정이 되고요. 같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도 걱정이 너무 됩니다. 장애인들은 일상생활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처지와 조건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굶어 죽기 딱 맞는 거죠. 돌봐드리고 계시는 분은 아예 선생님이 없으면 거동이나 이런 걸 하실 수 없으신 분이세요? 현재 이분은 1급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식사라든지 물을 먹는 뭐 기본적인 행위조차도 스스로 하기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 있어서 활동보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적장애 2급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거는 조금 상황에 대한 인지가 지금 아직 조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이제 뭐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분이 뭐 코로나가 무엇인지, 뭐 자가격리가 무엇인지, 뭐 왜 갑자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다른 집으로 안 옮기려고 이렇게 계속 우리의 대화를 회피하시기도 하셨고요. 사회적 약자들한테 이 코로나19 사태가 비장애인들과 일반 시민들한테도 엄청난 큰 고통이 있지만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들이 훨씬 더 큰 고통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자가격리 하더라도 뭐 생활적인 고통도 훨씬 더 크기도 하고 또 사회적 관심도 사실은
감염인을 줄이는 데에서만 관심을 가지지 이 사회적 소수자들이 어떤 처지에 어떤 조건 속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좀 적거든요. 적극적인 뭐 제도적, 정책적, 재정적 이런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의 앞면과 겉면 그리고 중간에 필터가 이렇게 삽입돼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접합시켜서 바디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바디가 이렇게 출력이 돼 나오면은 이렇게 한 장씩 뜯어서 기계로 접합을 해서 입체형으로 만들고 끈을 부착을 하고 또 그다음에 코셀을 여기다가 붙여서 나가게 됩니다. 작업장마다 자기들의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마스크 반야. 당신들이 좀 프라이드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필수야, 마스크 중요한 거야, 뭐 이러면서 본인들이 만드는 마스크에 대한 또 자부심도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관공서에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이제 구매를 다 해서 취약계층들한테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걸리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코로나 환자다라는 생각으로 남들을 배려한다면은 이런 사태도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의 휴원 및 등원 중지를 권고할 계획이며 우리 학생들이 학교 밖의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다니는 학원은 해요? 네, 제가 다니는 학원은 하고 있어요. 걱정하긴 하는데 그래도 공부해야 돼. 이게 휴원을 해봤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책면을 찾아가지고 뭐 독서실 같은 데나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다들 공부를 하잖아요. 괜히 집에 있다가 오히려 더 건강이 악화될까 봐 그냥 이렇게 밖에 나가면서. 일단은 고3이고 수능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지 않으면 입시가 불가능하고요. 사실 중고등학생은 아직은 막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저희도 한 20% 정도는 부모님이 너무 고민되시면 안 오시는 걸로 저희도 말씀을 드려요.
알지. 뭐뭐 하다 고쳐 설명해주지. 어머님들께서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에는 대단히 좀 난감해하셨어요. 아이를 맡길 때도 마땅하게 없는데 학원에서 나중에라고 계속 미루다 보면은 어머님들은 이제 애를 맡길 때를 찾아야 되거든요. 결국엔 또 중간에 애가 나가면은 어디를 갈지도 모르겠고 애들을 좀 맡아주는 느낌 그런 것도 필요했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 어머님들은 학원에서 애들을 좀 수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걱정도 많이 하시지만 그래서 저희도 학원에서 손소독제 같은 거 아주 필수적으로 뭐 마스크는 당연히 필히 착용을 하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방역 같은 경우도 거의 매일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업 한번 끝나고 나서 교실이 좀 빌 때는 빨리 책상을 또 소독제로 또 닦고 감염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학원에 가다가 이제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어서. 아, 오늘 취소된 거예요? 네. 아직 정한 게 없어서 지금 여기 앉아 있긴 한데 딱히 어디 갈지 생각은 안 나는 거예요. 네. 저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가끔씩 나오는데 그래서 뭐 지하철 타고 나가면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일단 확진자가 여기 안 왔으니까 그 방법 때문에 뭐 PC방에서 다 소독 같은 거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그런 거 공부하는 거. 곳곳에서 노래방이나 PC방을 중심으로 한 공전 감염 노래방에 사례가 다녀간 늘고 손님 3명이 잇따라 확진 좁고 판정을 밀폐된 받았습니다. 공간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솔직히 요즘 놀기밖에 안 하니까 그냥 놀러 왔죠. 갈 데가 없어서. 뭐 처음에는 저도 엄청 불안해했는데 그냥 뭐 한두 번 벗고 나다 보니까 아 괜찮구나 싶더라고요. 다니면 안 되는데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심심하고 해가지고 PC방 아니면 코인 노래방 두 개뿐이 없는데 그래도 코인 노래방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건 방을 하나 쓰는 거니까 PC방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이제 일을 한 3회에서 한 5회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나가자마자 이제 바로바로 마이크 세척이랑 리모컨 한 번씩 닦아주고 이제 소독제 뿌리고 있습니다. 제일 이제 아무래도 침도 많이 튀고 이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마이크니까 마이크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 뭐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 위에 부분을 빼서 안에까지 다 세척하고 그 안에 들어간 이제 솜도 한 번씩 빨래 이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TBS